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민주당이 강행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이 검수완박 반대 선봉에 섰었습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TF를 구성해서 TF의 전문가들을 포진시켜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머지않아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도 오늘 움직였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민주당이 강행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예고됐던 일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직접 한동훈 이름 명의로 청구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헌법재판소는 원래 이제 헌법기관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검찰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검찰이 과연 그러면 이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냐 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자격 논란 때문에 이제 안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가 하는 게 옳다. 예전에 이제 그 위헌정당 해산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무부가 소송을 낸 것이고요. 이번 법은 우리 헌법에 검사가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영장 청구권이라는 해석 자체가 결국 수사 권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사 기소를 분리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번 법안 통과가 보면 결국 무소속이었던 민영배 의원이 여당에다 갑자기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결국 통과시켰던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이 절차의 어떤 위법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법안 내용 자체가 보면 결국 헌법 정신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법원에 이제 헌법재판소에다 공조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청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청구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에 직접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시는 김진욱 대변인님,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이게 만약에 뭐 헌재가 손을 들어준다면 일단 9월 10일에 바로 검수완박 법안 효력 발의는 일단 멈춤이 되는데 글쎄 한 장관 직접 나섰기 때문에 이때 또 국회에서 또 여당, 당시 민주당 비판 목소리도 커질 테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청구 자격이 되는지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한쟁의 심판의 자격 대상이 되는지 일단 논의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인데 과연 이렇게 국회의 법안을 정부가 부인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모양새가 이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고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고 그것 때문에 좀 전에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경찰청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이미 그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조금 전에 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장관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에 그걸 되돌리는 것보다 그 시행을 가처분을 통해서 미루는 것이 저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장관님께서 직접 변론에 출석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특히 정권 교체기 같은 경우 과거 정부에 있어서는 총장뿐 아니라 장관이 없는데도 검사 인사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 한동훈 장관이 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한 3-4개 정도 받았는데 조순희 의원님 네. 잘못된 법안이라는 얘기를 한 2-3번 반복했고 뭐 필요하다면 직접 이 변론도 본인이 나설 수 있다. 잘못된 법안,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정확하게 짚었죠. 왜냐하면은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관과 기관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습니다. 왜냐하면 날치기를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가장 쉬운 예로 위장 탈당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탈당,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탈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야당 의원으로 간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고 또 당사자인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복귀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탈당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헌법은 수사 주체를 검사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주체인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청구인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가령 예전에 이 통합진보당이었나요? 통진당의 정당 해산 청구 소송 때도 청구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청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러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부가 국회의장이 땅땅땅한 법안을 어떻게 행정부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거를 뭐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건 좀 월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월권이 아니라 예. 이것은 가령 하나만 보죠. 예. 헌법에 수사의 주체는 검사다라고 했는데요. 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헌 소지도 있고 절차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 왜냐하면 예. 국회라는 것은 입법부입니다. 누구보다도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회가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부합하느냐? 이거는 부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가려달라 이렇게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이것은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 한 장관이 취재진 앞에 만나서 잘못된 법안이라는 말을 수차례 했고 청구 당사자도 직접 장관 한동훈 본인이 냈습니다. 이렇게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 청구를 했고 곧바로 한 장관은요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데요. 이걸 두고도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검수완박 헌재 판단 얘기와는 좀 별개로요. 김질 대표님. 차문도 본인이 혼자 알겠다. 님자 빼겠다. 뭐 여러 법무부의 좀 파격 행보들이 있었는데 1등석 아닌 비즈니스석을 예약했고 이것 때문에 또 주말 사이에 많이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좋은 자세죠, 공직자로서. 그래서 2024년이 기대된다. 어느 지역구로 나올지 총선에 지금 뭐 저거는 다 정치인의 행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예. 님자 공문서에 님자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차량 문 여는 거 의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언론에 또 보도됩니다. 좋은 건 좋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저는 좋게 받아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또 뭐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법무장관으로서도 잘하시고 정치인으로서도 잘할 수 있는데 예. 저런 일련의 행보들은 사실은 다 정책 여의도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저 개인의 판단입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 계산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군요. 예, 어느 정도. 근데 이를테면은 인혁당 재심의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해결을 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인권적인 행보, 또 어떤 정치적 과감, 이거는 결단이거든요. 예. 사실 정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왜냐하면 그 전에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를 안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공무원들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인에 잘 어울리는 장관이다라는 건데, 다만 한동훈 장관이 추구하는 법과 원칙의 잣대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뭐 검찰총장이 뭐 한동안 공석인 거에 대해서 뭐 예전에는 더 그랬다. 그거는 뭐 예전에 민변으로 도배를 했지 않냐라는 그런 발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조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거 짧게 하나만 반박을 할게. 뭐냐면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영장 신청권이,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거지, 그거를 헌법학자들도 정확하게 이거를 그 수사권을 보장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그거는 다퉈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퉈보고 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소지가 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헌재 한번 심판을 받아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저는 헌재 심판을 받아보는 건 좋은데, 여기에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것처럼 조수진 의원님 말씀하셔서 다만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 뿐이지,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만 드릴게요. 수사의 주체는 검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직접 청구를 한 검수완박 저지, 일단 한번 헌재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제 조금 전에 한 장관의 메시지와 함께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쉼없이 행정안전부 얘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